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낭만과 로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요즘 로망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사실 로망과 낭만은 좀 연결된 말로 이렇게 좀 알 수도 있고 또 로망이란 또 독특한 이제 사진에 올라와 있는 뜻이 있는데 요즘 쓰이는 말이 좀 잘못 쓰이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낭만이다, 또 로망이다, 로맨틱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뿌리는 하나예요. 낭만, 낭만적, 낭만파, 낭만주의 이것은 다 이렇게 로맨티시즘이라는 낭만주의란 말을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같은 뿌리를 가지는 말이 로망이라는 말이 우리 사진에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또 로망스라는 것도 있고 로맨틱, 로맨스, 로맨티스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의미의 로망이 들어와 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쎄요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것 같은데 내로남불 여기에 로도 로망의 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제가 우리 한자 이야기 151번째 시간에 낭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게 있는데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낭만이라고 하면 낭만을 설명을 해보라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 낭만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최백호씨의 낭만의 대하여라는 노래가 요즘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가사 속에서는 낭만이란 말이 맨 마지막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사들이 어떻게 보면 낭만의 한 상황들이지 않겠느냐. 특히 최백호씨 연배 또는 저보다는 좀 연배가 높습니다만 그 전후 이 노래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낭만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는 상황은 이러한 것을 좀 동의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것이 내가 생각에 다 낭만의 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에 한자 낭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결낭에 질펀할 망이다. 네. 뭔가 물이 질펀하게 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결낭은 삼수변에 조올량이다. 그렇죠? 바람이 여기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51번째 낭만을 말씀드릴 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은 질펀하다. 물이 넘쳐른다. 또는 흩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산만하다. 또는 만화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삼수변에 발음은 끌만이다. 길게 끌어내리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모자를 뜻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눈을 뜻하는 글자고 아래에 있는 글자는 이제 손을 뜻하는 또우다. 손으로 이렇게 모자를 눈 가까이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낭만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국어사전에서 낭만을 찾아보니 현실에 매이지 않고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감상적이다.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다. 정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한다. 좀 비현실적이다. 뭔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그러한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를 낭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예문을 보니 젊은 시절의 낭만이다. 또는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그것도 낭만이다. 낭만에 가득한 목소리. 네. 비슷한 말로는 좀 감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낭만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이고 제 나름대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낭만이란 한자 말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온다. 광해군 일기에 2번 나온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광해 10년이면 1610 몇 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국경지대를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낭만이라 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낭만과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만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역사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온 거는 이것은
일본에서 번역한 말이다. 일본에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1867년에서 1916년인데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소설로 치면 춘원 이광수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소설가이면서 영문학자다. 이 사람이 만든 말이다. 영어로 나오는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장르라는 것을 이 문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문학론을 쓰게 되면 이제 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낭만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한자로 낭만이라고 표기를 했다. 그 전에도 낭만을 일본식으로 옮긴 것은 있는데 한자로 옮기지 않고 가다카나로 일본식 말 그대로 로망이다 이렇게 옮겼다 이거죠. 그런데 한자로 옮긴 것은 나츠메 소세키가 처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중편 소설의 태풍이라는 곳에도 이 낱말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넘어오고 일제시대 되겠죠. 그리고 중국으로도 건너가서 쓰이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 하는 것을 보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동아일보에서 주간동아라는 거기에서 2018년 몇 년 전입니다. 한 6년 됐죠. 거기에 보면 낭만의 대하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동아일보가 1920년에 창간이 됐는데 동아일보 기사에는 낭만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보니까 1920년대에 이제 창간되고 이제 곧바로 나오겠죠. 왜냐면 일본에서 1907년에 만들어져서 쓰여졌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도 건너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년대 내내 낭만주의라는 문해사조의 용어로만 등장을 한다. 그러다가 주의를 띈 낭만이란 단독 낱말은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낭만이란 단어가 언급이 돼 있다. 이때부터 쭉 쓰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원과 유래는 일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 처음에 낭만주의로 번역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낭만이란 말이 따로 떨어져서 쓰이면서 낭만적이다 또는 낭만파다 하는 로맨틱이라든지 이런 말로 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낱말을 질의해 주신 분이 지금 로망이라는 말이 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로망이란 말이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전에는 하나의 그 문학용어로 나와 있다 문학과 관련된 것이다 12세기 중기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주로 기사도를 다룬 허구적인 설화 양식의 한 장르를 얘기한다 기사도의 모험담이나 무용담에다가 연애담 그리고 종교 얘기 그런 것이 얽혀 있기도 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로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전 히라보나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일상 프랑스어로 쓰여진 게 특징이다. 그래서 근대 소설의 모태가 되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제 로맨스가 되었다. 로맨스란 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문을 보니 영화나 만화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하스 왕과 원탁의 기사, 그 스토리가 있죠. 이것을 이야기는 중세의 대표적인 로망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로망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설명으로는 분량이 긴 소설이다. 말하자면 장편 소설을 로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이 복잡하고 인물이 다양하고 긴 시간의 흐름으로 삶의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원래 로망이란 말이 우리 사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게 좀 문제다. 그것이 틀리느냐, 맞느냐라는 것을 제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이제 여러 곳의 어떤 칼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좀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망스란 말도 우리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로망스는 로맨스를 잘못한 것이다. 비표준 말이다. 로망스라 하면 안 되고 로맨스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망스라는 것이 음악 용어로서는 별도로 쓰인다. 음악 용어로는 본래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내용의 가곡이나 또는 소규모의 기악곡 장르의 하나다. 그걸 로망스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뜻으로 보면 로망어, 그렇죠. 로망, 속어다. 로망으로 쓰인 시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곡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음악에 보면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로망스였구나라는 그런 것도 몇 곡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베토벤은 로망스다.
뭐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1번, 뭐 2번 이런 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자주 이제 들었던 막 귀에 익숙한 그런 음악이 된다. 그 이외에도 막 쇼팽이다, 슈베르트다, 슈만이다, 뭐 이런 뭐 드보르작 이런 사람들이 로망스라는 제목의 음악을 많이 만들었다. 음악 용어로서 로망스가 존재를 한다. 그렇지만 로맨스란 뜻으로는 스펠은 이제 철자는 똑같습니다. 로맨스라는 의미로는 로망스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로맨스란 말 자체는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 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나 사건. 우리가 로맨스란 말을 많이 합니다. 표준어도 되겠죠. 그들의 열렬한 로맨스는 결혼으로 이어졌다. 뭐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선 로맨스가 결국은 불멸의 한국에서 만든 사자성어 내로남불에 나온다. 내로남불의 로가 로맨스다. 그렇죠. 그래서 순우리말 그리고 어떤 서양 외래어 그리고 한자어까지 합친 그렇게 세 말을 합친 그런 말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되던 또 하나의 로망, 그것이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원이 뭐냐? 프랑스 로망이다. 그럼 뜻은 뭐냐?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나 이상을 로망이란다. 내가 희망하는 것,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기대감, 그런 것을 로망이란다. 앞에서 로망은 문학 용어로서 한 장르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이러한 말이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쓰이고 있고 결국은 사전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문을 몇 개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연애에 대한 로망이 생겼냐고 묻자. 야,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느냐? 생겼냐? 묻자. 누구누구는 로망은 있다.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문제다.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가 몇 년째다. 라며 웃었다. 막 이러한 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로망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말한 문학 장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뜻이다. 또 몇 개 보니 여유는 물론이고 그림 같은 풍광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유럽에서의 휴식은 단연 로망으로 꼽힌다. 유럽에 여행 가고 싶다. 꿈이다. 희망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된다. 꿈이 있다. 그렇죠? 희망사항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내가 짓는다는 것은 중년 남성들의 로망인 듯 합니다. 중년 남성들의 희망이다. 꿈이다. 그런 얘기죠. 문학 장르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성들의 로망, 파워드룸에 대해 알아보자. 뭐 이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것인데, 이러한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것은 이제 제가 또 하나의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그렇죠? 어디서 온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식 영어다. 일본에서 만든 영어를 화제 영어라고 합니다. 일종의 제플리시, 장글리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콩글리시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쓰였느냐? 한국에서 이 말이 유행한 시점은 로망 포르노란 일본의 성인 에로 영화 장르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에 정식 보급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쓰여졌다. 그럼 한국에 정식 보급됐다 하면 비공식적으로도 이 말이 많이 왔겠죠.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일본에서는 이 로망이란 말이 여기 이런 데다가 어떤 희망사항, 기대치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일본에도 물론 로망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과 같은 의미의 로망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미로 어떤 희망사항, 기대치 이러한 꿈 이런 의미로 이상한 데 이제 쓰여져서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넘어와서 그 의미로 그대로 다시 쓰이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낭만이란 말, 물론 이제 로맨스 이런 데서 온 그런 낭만이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이제 문학 장르로서의 로망이란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어떤 어원과 똑같은 우리식 표기를 가지고 소망이다, 이상이다, 꿈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낭만도 일본에서 오고 여기 로망도 일본에서 왔다. 조금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게 많은 대중들이 쓰게 되면 그것이 출처가 어쨌든 어원이 어쨌든 많이 쓰이게 되면 그것이 표준말이 된다. 지금 이것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용법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더 널리 퍼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문학 장르란 문학 용어로서의 로망보다 이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출발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금 점점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의미로 사전에 올라와 있다. 이미 우리말화 거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낭만적, 낭만파 이런 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또 로망스, 로맨스, 그리고 로망이란 말이 예전에 있던 말에 더해서 새로운 의미의 로망이란 말이 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